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수용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일단락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검찰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김호수 총장은 또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1차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관심이죠. 김은혜 의원, 김은혜 후보가 52%로 유승민 후보 44%. 김은혜 의원은 현역이어서 5% 감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을 44대 52로 이겼습니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는 유승민이 앞섰지만 김은혜 후보가 당심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아주 큰 차이로 유승민 후보를 이겼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계 은퇴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성상납과 관련해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의 분위기,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19일 날 성상납 제보를 했던 장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윤리위에서도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소명에 충실하겠다. 소명이 될 수 있을런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은 물론이고 정치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김은혜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유승민을 꺾을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생각하다가 경기도에 사실은 명분도 없이 출마를 했다가 김은혜 의원에게 패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내려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어디를 봐도 정치를 더 계속할 원동력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혜가 이렇게 당심을 업고 이렇게 후보로 나서게 된 것, 경기도의 본선 경쟁력이 훨씬 높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김은혜가 나서는 것이 훨씬 본선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김은혜 후보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장에는 유정복 전 장관, 경남도지사에는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경 전 울산 남구청장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울산과 대구가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내일 또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대구와 울산이 문제입니다. 울산이 지금 무소속으로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어서 박맹우 전 시장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송철호 현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발표가 되는 대구시장도 문제입니다. 지금 3자 대결이 되어 있는데 김재원과 유영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3자 구도가 오히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어디 한 사람만 몰아준다면 홍준표 의원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좀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 감점을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과 똑같은 것이죠. 왜 대구시장에 출마해야 되는지 명분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전혀 보조도 못 맞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고 공천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거나 또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될 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당원들에게 또는 여론에 당원들 보고 지금 실질적인 단일화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치의 자세는 아닙니다.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도 후보 단일화를 무소속인 박맹우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민주당의 송철호 시장을 응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도 지금 자신들이 후보 단일화를 못하고 당원들 들어 한쪽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몰아주면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무책임한 자세긴 한데 그래도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의 책임 당원들이 나서서 압도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밀어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게 되고 또 그 자리,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그 국회의원 그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또 싸우는 이런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부분이 걸려들었는데 문제는 그동안 쌓여온 이준석 대표의 그 리더십, 이준석 대표의 그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행태들,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격, 그 집요한 공격들, 이런 많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준석으로부터 이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해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생명도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제가 오전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다. 근데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에 뭐 이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금수완박에 대해서 뭐 합의를 보든 어쨌든 법안을 만들어내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은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뭐 합의라든지 뭐 법 제정이라든지 그건 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많은 것들이 의논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사실 솔직히 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위기가 되어 있고요. 그 일부 강경파와 전체 온건파 사이에 국민의힘은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제정신 아니게 설쳐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래서 참 서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일단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뭐 이렇게 복잡한데 핵심은 검찰의 6대 수사권을 다 뺐는데 대부분 4개월 뒤에 다 뺐고 가장 중요한 부정부패, 대형 경제사범 이 2개 수사권은 최소한 1년 6개월 뒤에는 다 뺏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한국형 FBI라고 해도 좋고 중수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서 1년 6개월 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한다. 이 내용으로 합의를 해라 라고 해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성급 몇몇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철험회.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한 것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의논이 되어 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좀 더 버텼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더 강하게 버텼으면 최소한 그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이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국민의힘도 뭐 사실은 100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의를 했고요.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당장 그 처음에 10명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박병석 의장은 상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안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저 민주당 쪽의 속성입니다. 그동안 쭉 보시면 그 일부 강성에 의해서 휘둘리다가 선거에 다가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이제 당이 쪼개지는 그런 것들을 언제나 보여줍니다. 민주당 계통에서는. 그런 위기다라고 해서 수용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또 검찰은 모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결국은 금수완박을 하자는 것 아니냐? 시간만 좀 1년 6개월로 늘리고 뭐 4개월, 1년 6개월 단계적으로 이렇게 4개 뺐고 2개 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당연하고요. 김호수 총장은 이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사표를 접어넣었다가 다시 사표를 내겠다고 던졌습니다. 이제는 사표가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사표를 내는 게 맞고요. 이제 김호수는. 이제는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남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자는 거거든요. 핵심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다음 주에 이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데까지 개혁위원회를 만들자. 또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자.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도 민주당이 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법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어야 합의한 것이니까. 합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뭐 이런 법안 그대로 순서대로 가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권을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든지 있고 그게 이름이 검찰이든 중수청이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나쁜 놈, 도둑놈 잘 때려잡을 수 있다면 뭐 이름이 뭐고 뭐 그게 크게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흘러간다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 강성들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국회는 민주당 172석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걸 보고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수용 안 하면 자기들 죽는 꼴이거든요. 당이 쪼개지는 꼴이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상정 안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민주당의 지금 계산은 자기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걸 지금 벌써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법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뭐 어떤 합의, 정치적 합의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놈들, 도둑놈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수사권이 지켜지는 방향이라면 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소수가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약속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